아니, 저런 냄새나는 노숙자를 왜 아직도 상대하는 거야? 은행이 구제소야? 빨리 내보내요. VIP 고객의 짜증 섞인 고함에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은 일부러 창구 앞에서 횡설수설하며 젊은 은행원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지점장은 해고를 암시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은행원 이지민은 노숙자의 낡은 통장에서 수백억 원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이 은행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려는 최대 주주이자 며느리의 정의를 시험하려 온 무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만남은 한 은행원의 인생을 파국으로 혹은 영웅으로 만들 운명적인 시험대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 전체가 뒤집어지는 금융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은행 강남지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은행 로비에 이른 시간부터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창구 직원 이지민이 업무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민의 옆자리에서 동료 민수가 하품을 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민수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로 남루한 옷차림의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외투를 걸친 김 여사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김 여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중년 남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지민의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민은 김 여사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여사가 가방에서 구겨진 출금 요구서를 꺼냈습니다. 서명 부분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지민을 흘끔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진상 고객 당첨이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민수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김 여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도 될까요? 김 여사가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민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던 고객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한 고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객님, 다른 고객들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어 보안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중이에요. 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김 여사의 계좌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지민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요구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역시 안 돼. 이 돈으로 해외에 가서 도박을 하려고 했는데. 김 여사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이 상황을 지켜보며 지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빨리 처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지민이 지점장의 시선을 받으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김 여사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고객님, 잠시 상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민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민은 지점장의 반응을 무시하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지민이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지민이 김 여사에게 최고급 홍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가 지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지? 김 여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고객님이 소중하니까요. 무슨 일로 고민이 많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가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민을 관찰했습니다. 사실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김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김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전 재산을 기부해 버릴까? 지민이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김 여사가 지민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민이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계좌에 연결된 해외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과거 본점 자금 세탁 방지 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고객님, 혹시 해외 투자나 거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복잡한 건 다른 사람이 처리해 줬거든. 지민이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전에 수상하게 여겼던 강 부행장 관련 사건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웠어. 김 여사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이 혼자 남아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은행을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점장이 지민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적고 있어? 지점장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고객 상담 보고서입니다. 좀 특이한 거래 패턴이 있어서요. 지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까 그 노숙자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로 보고서까지 쓸 필요 없어. 지점장이 지민의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민이 말리려 했지만 지점장은 이미 보고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해. 지점장이 딱딱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이 허탈한 표정으로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로비를 둘러보다가 김 여사가 나간 상담실 쪽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창구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전문 상담사 박입니다. 박 씨가 화려한 팜플렛을 지민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기부요? 지민이 팜플렛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기부를 고민하는 고객분과 상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이 경계심을 품고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객 정보는 비밀인데 어떻게 아셨죠? 아, 그분이 저희 재단에 미리 연락을 주셨거든요. 복잡한 은행 절차 대신 저희를 통하면 훨씬 간단하게 해외 기부가 가능합니다.
박 씨가 팜플렛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별 비과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 승인을 받은 특수 경로예요. 지민이 팜플렛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과거 자금 세탁 방지팀에서 익힌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박 씨의 설명이 금융당국 규정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해외 송금에는 당연히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요. 지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식 허가받은 재단이라고요. 신분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민이 박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깜빡했네요. 차에 두고 왔어요. 민수가 지민의 상황을 눈치채고 몰래 휴대폰으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박 씨가 말한 재단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럼 재단 등록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지민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박 씨가 점점 초조해하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 박 씨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의 재단이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민수가 지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재단 사기 조직이야.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 지민이 민수의 말을 듣고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정당한 사업자라고요. 지점장이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사기 혐의가 있는 불법 재단 관계자예요. 지민이 지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지점장에게도 따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누구길래 저를 사기꾼 취급해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박 씨가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팜플렛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박 씨가 지민을 노려보며 협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민이 바닥에 떨어진 팜플렛을 주워들었습니다. 팜플렛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 부행장의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결제 도장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해. 강 부행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지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사기인 줄 알았어? 과거 본점에서 일할 때 배운 거야. 저런 수법 많이 봤거든. 지민이 팜플렛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박 씨가 떨어뜨린 팜플렛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강 부행장 도장이 찍혀 있어. 지민이 혼잣말을 하며 팜플렛을 뒤집어 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지민이 컴퓨터를 다시 켜고 해당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였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와 연결된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설마. 지민이 더 깊이 파고들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강 부행장이 승인한 대규모 해외 송금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모두 이상한 투자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지민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지점장이 지민의 화면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리할 게 있어서요. 지민이 급하게 화면을 가렸습니다. 지점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위원회 소집이야. 너 때문에.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지민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오늘 노숙자 건으로 소란을 피운 것, 고객 정보를 함부로 조사한 것, 다 보고 올라갔어. 지점장이 서류를 지민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징계 사전 통보서야. 각오 단단히 해. 지점장이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봤습니다.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 및 업무 태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민이 억울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몰래 강 부행장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과거 승인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같은 해외 회사들과 거래했습니다. 그때 지민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금고 7429. 오래된 것이 새 것보다 안전하다. 마이너스 아테나. 지민이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여신 이름이었습니다. 금고 번호 같은데 누가 보낸 걸까요?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진이 형에게서 전달받으라고 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은 지민의 약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우진을 통해 지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급하게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방금 누가 나한테 메시지 전달하라고 했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 우진이 전화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김 여사님이?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말이야. 오늘 은행에 갔다 오신 후로 계속 심각한 표정이셨어. 지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내일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역 근처 오래된 찻집이래.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지민이 금고 번호와 찻집 약속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고 번호 7429를 입력해 봤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와 연결된 대여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오래된 것이 새 것보다 안전하다는 문구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은행 지하에 있는 구형기록 보관소가 떠올랐습니다. 최신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관소는 특별 권한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지민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있어? 인사위원회 소집됐다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나 강 부행장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민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함부로 그런 말하면 안 돼.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 오늘 사기꾼이 가져온 팜플렛에도 강 부행장 도장이. 지민아, 그만해. 너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민수가 지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너도 뭔가 본 거 있어? 지민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내일만 할래. 민수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민이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김 여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챕터 4 놀라운 정체. 다음 날 오후 4시 강남역 근처의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지민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의 남루한 노숙자 차림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어제 그분이 맞나요? 지민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앉으세요. 김 여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김 여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겠죠? 김 여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민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자산관리 회장 김정숙입니다. 우진이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김 여사가 명함을 건네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지민이 명함을 받아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국내 최대 자산관리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어제 은행에서는 왜 며느리가 될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민이 눈을 크게 뜨며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비밀 수사요? 네. 은행 내부 비리를 파헤치는 작업이었어요. 더블 S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지민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포착한 강 부행장의 불법 자금 세탁 의혹 정확했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펼쳐보니 자신이 발견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지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테스트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전문성을 보고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우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한테 무슨 위험한 일을 시키신 거예요?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진정해. 지민 씨에게 설명하고 있었어. 김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 내용을 알고 나니까 너무 걱정됐어요. 우진이 지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지민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금고 번호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평소와 너무 다르셔서.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강 부행장이 증거를 숨긴 곳을 알아냈거든요. 어디요? 지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은행 지하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예요. 최신 시스템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죠. 김 여사가 건물 도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해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행 직원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야간에 업무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김 여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민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진아, 나도 도울게. 지민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진이 놀라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징계 통보를 받았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쫓겨날 것 같아. 지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저도 IT 기술로 도울 수 있어요. 우진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역할을 나눠보죠. 김 여사가 노트를 꺼내 작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는 은행 내부 접근, 우진이는 보안 시스템 교란, 저는 외부 감시와 정보 수집을 맡겠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내일 밤이 좋겠어요. 주말 전이라 경비가 느슨할 거예요. 김 여사가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김 여사가 가방에서 무전기와 비상 연락망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연락하고 위험하면 즉시 철수하세요. 지민이 무전기를 받아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어요. 김 여사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민이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료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작전을 시작하죠. 세 사람이 손을 마주잡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거대한 금융 비리에 맞선 작은 팀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주변이었습니다. 지민이 평소보다 늦게 야근하는 척하며 은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건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은행 맞은편 카페에서 망원경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은행 보안 시스템의 접속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민아 들려? 김 여사가 무전기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들려요.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 입구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철문에 구식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진아, CCTV 준비됐어? 김 여사가 우진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루프 코드 실행할게요. 우진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경비실 모니터에 같은 화면이 반복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민수에게서 받은 구형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비상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자물쇠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민이 무전기에 보고했습니다. 보관소 안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높은 선반에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춰가며 김 여사가 알려준 위치를 찾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특별히 표시된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서류철을 열어봤습니다. 강 부행장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승인서, 대규모 송금 지시서, 거래 승인 기록들이었습니다. 대박!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지민이 흥분해서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그때 서류철 뒤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드디스크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찾았어요. 이것 봐야겠어요. 지민이 하드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긴급히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지민 씨, 경비가 순찰 나왔어요. 빨리 나와요. 지민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으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지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매뉴얼에 비상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벽 뒤쪽을 확인해 봐요.
김 여사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지민이 손전등으로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한쪽 벽에 작은 손잡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벽의 일부가 열렸습니다. 비상구 찾았어요. 지민이 하드 디스크와 중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빨리 나와요. 경비가 문 앞에 왔어요. 김 여사가 급하게 알렸습니다. 지민이 비상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였지만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보관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이 켜져 있었는데. 경비원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봤습니다. 지민은 이미 통로를 통해 은행 뒤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진이 지민을 안으며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대박적인 거 찾았어. 지민이 가방에서 하드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가 하드 디스크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세 사람이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진의 집에서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우진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은행 금고부터 확인해 봅시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김 여사가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지민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부행장 체포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지민이 회사 로비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박, 강 부행장이 잡혔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데 누굴까? 다른 직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점장이 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민 씨, 사장실로 와요.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사장실에 들어가자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부행장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법무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부행장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보안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지민이 긴장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민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누군가 불법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나요? 법무팀장이 지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약혼자 최우진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요. 우진이요? 왜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IT 관련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어요. 해킹 도구를 제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법무팀장이 가짜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민이 자료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우진의 정상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에요.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증거를 보고 말하세요. 법무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지민의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떴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해 은행 업무 방해한 부유층 여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당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문제가 있어요. 법무팀장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지민이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김 여사를 악인으로 묘사한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지민이 항변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그분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법무팀장이 압박했습니다. 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지민 씨, 이런 상황에서는 자진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진 사퇴요?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셨어요.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점장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이 사직서를 밀어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사직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어요. 결과는 뻔할 텐데요. 법무팀장이 협박했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식 절차든 뭐든 받겠어요. 전 정당하게 행동했어요. 지민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 때문에 은행이 난리 났대.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지민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아. 지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민수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혹시 강 부행장이 뭔가 이상한 일 하는 거 본 적 있어?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몇 번 봤어. 하지만 말하면 나도 위험해져. 무슨 일이야? 지민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위험해. 민수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이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직적으로 보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뉴스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겠어요.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김 여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민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믿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반전의 순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민이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힘내. 민수가 작게 응원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한 지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사진 5명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 지정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김 여사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누구세요? 관계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대한자산관리 회장 김정숙입니다. 이 은행의 최대 개인 주주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가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습니다. 이사진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주님께서 왜 이런 자리에? 이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민 직원의 정당한 행위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의 증언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관계요? 김 여사가 법무팀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법무팀장이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 부행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법무팀장과 강 부행장의 공모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된 증거일 수 있어요. 조작이요? 그럼 음성 분석 결과도 보시겠어요? 김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과 강 부행장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이사장이 법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진 씨에 대한 해킹 의혹도 완전한 날조입니다. 우진이 회의실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보안 강화 도구입니다.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우진이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악성 코드와는 완전히 다른 정상적인 보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가짜 뉴스도 법무팀장이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김 여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언론사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은행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은행 이미지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의로운 직원을 모함했다는 뜻인가요? 김 여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이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지민 직원에 대한 징계는 즉시 철회합니다. 지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은 즉시 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법무팀장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다고요? 당신이 한 일이야말로 공정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처음으로 법무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법무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사장이 지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지민 씨,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 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여사와 지민이 함께 나왔습니다. 지민 씨, 제가 처음에 테스트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김 여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모든 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민이 김 여사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있나요? 김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더 큰 무대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두 여성이 서로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과 우진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웨딩홀을 둘러보며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꽃꽂이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웨딩 플래너에게 조언했습니다. 지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우진이가 행복하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지민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노숙자 행세했던 것 아직도 미안해요. 김 여사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홀이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수가 지민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지민아.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민수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지민이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며느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민 씨는 저와 함께 금융 부정의를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무대에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지민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김 여사의 회사에서 윤리감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감사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지민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융 약자 보호와 공정거래 확산이 목표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이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일이 어때요? 김 여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지민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주에 금융윤리 강연 있잖아요. 준비는 됐어요? 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지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지민과 우진이 금융윤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지민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노숙자 차림의 고객을 보고 당황했지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김 여사에게 불만을 표했던 고객들도 청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 고객들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한 고객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지민이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지민과 김 여사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김 여사가 지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 테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었네요. 김 여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민이 회사 로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민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여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김 여사였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민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은 가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금융계의 대표적인 윤리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파트너십으로 수많은 금융 비리를 척결했습니다. 지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작은 노숙자 테스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진정한 인성과 전문성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두 여성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의를 실현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 회장의 평범한 노숙자 테스트는 거대한 금융 비리를 척결하는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낡은 옷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그 시험을 단 하나의 흠결 없이 통과한 이지민 씨의 굳건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만나 세대를 초월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완벽한 며느리를, 지민 씨에게는 거대 금융계의 리더로 발돋움할 기회를 선사한 셈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했던 세상의 편견은 지민 씨의 용기와 김 여사 회장의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정의와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끈끈한 연대와 지민 씨가 지켜낸 정직함이 그녀의 인생을 새로운 꽃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